2026년 내 집 마련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리뷰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프로입니다. 2025년 12월 4일이고요. 질문과 정보 공유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주택의 조건까지 리뷰해봤고요. 이번에는 대출 한도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출 한도입니다. 디딤돌 대출은요. 기본적으로 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은 2억이 한도이고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에 한해서는 2억 4천까지가 한도입니다. 그 다음 결혼한 지 7년 미만의 신혼가구이거나 또는 자녀가 2자녀 이상 있으시면 3억 2천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DTI를 보고요. DSR 안 봅니다. 그래서 DTI만 계산하시면 되고요. DTI 계산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원리금 등으로 상환하고 내 소득이 4천만 원이다. 주택담보대출을 2억 정도 받는다. 약정기간을 360개월로 한다. 거치기간은 없다. 금리를 디딤돌 대출 계산해 보니까 2.75% 정도 되더라. 기타 부채가 신용부채 같은 것들이 있다면 입력해주고 없으면 두면 되고요. 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DTI가 한 25% 정도 나오네요. 자, DSR보다는 훨씬 여유있게 나오니까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DTI는 60%로 맞춰줘야 되고요. LTV는 집값 대비 담보 가격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자, 담보 가격 대비 70% 이내입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도 가능하나 수도권과 규제지역 소재주택은 LTV 7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닌 현재 기준으로는 규제지역이 수도권 안에만 있으니까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다 그러면은 생애 최초라면 80%까지 할 수 있겠죠. 담보 가격의 80%. 담보 가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기 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2025년 627 대출 규제가 세게 나왔죠. 그때를 전후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우린 이미 지금 말하는 시점이 2025년 12월이고 26년 부터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리뷰하고 있으니까 이미 여기에 해당하는 627 이전에 계약한 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출 한도가 이전보다는 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도가 요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매매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디딤돌 대출을 포함한 다른 어떤 지원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다 합산하여도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3번 여기 중요한데, 여기 보면 대출 금액의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담보 가격의 LTV니까 예를 들면 70%라고 치고요. 70% 해당되는데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빼고, 임대 보증금이 있다면 빼고,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도 뺀다. 여기까지는 잘 몰라도 돼요. 예를 들면 임대 보증금이 있다면 이렇게 세를 안고 사는 경우도 많지 않고,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그 상태로 두고 구매하는 경우도 거의 없으니까 이건 빼놓더라 해도 요거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우리 흔히 대출하는 사람들은 방공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0%에서 예를 들면 서울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 경매 넘어갔을 때 우리 경매 배당할 때 가장 먼저 변제해주는 최우선 변제 금액, 소액 임차 보증금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호해주기 위한 최우선 변제 금액이죠. 이게 서울 기준으로 5,500, 대부분 경기도가 4,800입니다. 그러면 대출 금액을 계산할 때 70%, LTV 70% 계산한 금액이 집값이 5억이라고 치고 LTV 70%면 3억 5천. 거기에서 수도권, 경기도권에 어디 최우선 변제 금액이 4,800만 원인 지역. 예를 들어 수원이라고 하면 최우선 변제 금액 4,800을 빼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에 담보 가격이 5억인 집이 있다고 쳐요. LTV 70%를 계산하면 3억 5천입니다. 그럼 이 3억 5천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인 4,800만 원을 빼면 한도가 3억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으로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LTV 한도에서 빼줘야 된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제가 나중에 따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다 계산해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수원에 5억짜리 집을 봤는데 70% 했더니 3억 5천, 거기서 최우선 변제금을 뺐더니 최우선 변제금액 4,800만 원을 뺐더니 3억 200이죠? 그런데 나는 신혼가구도 아니고 자녀도 없어요. 이미 결혼한 지 7년 지났고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봤더니 생애 최초긴 해. 그러면 3억 200보다 2억 4천이 적으니까 이제 2억 4천이 본인의 대출 한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3번을 계산할 때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을 빼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택금융공사에 일반 구입자금 보증이라는 걸 가입하고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 겁니다. 반공제 안 하고 LTV 70%면 70%, 80%면 80% 계산해서 그대로 다 받는 경우죠. 다만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경우가 한정돼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외의 아파트여야 되고요. 담보 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얼마나 해당 사항이 있을까 싶은데 사실 지방에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집을 알아봤는데 3억이다. 그러면 내가 LTV 70% 해당되는 케이스여가지고 70% 계산했더니 2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뭐 지방의 최우선 변제금액 계산했더니 2,500만 원을 빼야 되는데 본인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가지고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 일반 보증을 이용하게 되면 반공제를 하지 않고 2억 1천만 원까지 다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디딤돌 대출의 금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